어느 아파트에는 경비실 모니터가 12대만 있어야 했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주차장,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쓰레기장, 놀이터. 늘 같은 위치를 비추는 늘 같은 화면들. 그런데 그 건물의 경비일지에는 몇 달 전부터 이상하게도 같은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모니터가 한 대 더 켜진다는 말. 목록에 없는 채널이 뜬다는 말. 그리고 그게 늘 새벽에만 나타난다는 말. 이상한 건 경비실에 남는 기록은 늘 단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장비 점검 완료. 선로 이상 없음. CCTV 정상 작동. 통신 정상. 특이사항 없음. 그런데도 새벽 몇 분 동안만 13번이라는 숫자가 화면 구석에 떠 있었고 그 시간대에 한해서만 경비원이 해야 할 일들이 정확히 하나씩 늦게 밀렸습니다. 순찰을 나가야 할 시간이 늦어지고 택배함 확인이 밀리고 공동현관의 문이 닫히는 타이밍이 평소와 어긋났습니다. 그건 대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생기는 수많은 오작동 중 하나, 새벽 피로와 함께 지나가는 착각, 그 정도로 처리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록은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기지 않은 자리에 다른 방식으로 쌓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아파트가 정상적인 얼굴을 유지한 채로 비정상적인 한 칸을 품고 있었던 시간, 그 한 칸이 늘 같은 새벽에만 열렸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는 새벽에만 켜지는 아파트 경비실 모니터 13번 채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채널에서 다루는 내용은 특정 개인을 단정하지 않기 위해 관계자 증언, 관리 기록, 신고 흐름을 바탕으로 서사적으로 재구성됩니다. 다만 기록이 남아있는 부분만큼은 그 기록이 가진 형태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여겼던 장면들이 뒤늦게 다른 의미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아파트의 새벽을 처음으로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시작 전에 이런 기록형 괴담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반응 하나가 다음 기록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흔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단지 경비실에는 모니터가 12개만 있어야 했습니다. 12개라는 숫자는 장비 사양이고 설치 대장이고 사람들 머릿속의 안전선이었습니다. 숫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곳에서는 불안도 딱 그만큼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경비실에서 가장 오래 남는 건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종이에 찍힌 숫자라고들 합니다. 박성재 씨가 야간 근무를 맡은 건 2025년 2월 초였습니다. 쉰을 넘긴 남자였고 물류센터 야간 라인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느낌을 믿지 않습니다. 시간과 체크리스트로 자기 몸을 보호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가 첫날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건 인수인계 서류 처리였습니다. 순찰 동선표, 택배함 관리 요령, 공동현관 비상 개방 절차 같은 정상적인 종이들. 그런데 맨 뒤에 작은 메모지가 한 장 끼어 있었습니다. 정식 문서가 아니라 누가 급하게 남기고 간 종이. 글씨가 눌려 있었고 문장이 짧았습니다. 박성재 씨는 그 메모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부터 찍어둔 것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메모의 첫 문장은 설명 대신 시각을 먼저 놓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41분 전후. 화면 배열 변동 간헐. DVR 목록은 12번까지만. 불필요 조작 금지. 그는 그 문장을 겁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간 근무자 특유의 현실감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괜히 손대서 밤을 망치지 말라는 경고. 야간에는 사소한 오작동 하나가 남은 시간을 전부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성재 씨는 경비실에 앉아 12개 화면을 외우듯 확인했습니다. 주차장 입구, 지하 출입구,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각동복도, 놀이터. 그런 다음 점검표를 한 줄씩 채웠습니다.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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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없음. 그리고 습관처럼 시계를 봤습니다. 그가 시계를 보는 시간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야간에 가장 일이 몰리기 시작하는 구간, 그 시간만 지나면 남은 밤의 리듬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 2시 41분. 바로 그때 모니터 배열이 한 번 숨을 고르듯 흔들렸습니다. 꺼졌다 켜진 게 아니라 12개 화면이 잠깐 재정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렬이 끝나는 순간 오른쪽 아래 칸에 없던 화면이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검은 화면. 그 정도는 흔합니다. 입력 신호가 끊기면 검은 화면이 뜹니다. 그런데 그 검은 칸에 번호가 찍혔습니다. 다른 채널 번호와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위치에 그 숫자가 떠 있는 순간 박성재 씨가 가장 먼저 한 건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DVR 채널 목록을 열고 설정 값을 확인하고 저장 채널 수를 다시 봤습니다. 목록은 12번까지였습니다. 채널 수 12. 추가 입력 없음. 이 지점에서 그는 말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말은 번지지만 종이는 남습니다. 그가 근무일지에 적은 문장은 과장이 없고 감정이 없고 마치 나중에 내가 나를 변호하기 위한 문장처럼 단정했습니다. 2025년 2월 6일 2시 41분 모니터 분할 화면 순간 변동 13표기 확인 DVR 목록 12번까지 출입 경보 없음 관찰 지속 그렇게 적어두고 나서야 그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검은 화면은 어느 순간 현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세대 현관문이 정면으로 잡혀 있었고 문 앞에 작은 매트, 슬리퍼 2켤레, 벽 쪽에 우산꽂이처럼 보이는 물건, 현관 센서 등이 아주 약하게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이상했던 건 무슨 현관이냐 보다 왜 이런 구도냐였습니다. 복도 CCTV는 천장 모서리에서 아래를 훑습니다. 그런데 13번 화면은 사람의 가슴 높이쯤에서 현관문을 정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단지 어딘가에 그 높이로 현관을 정면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다면 설치 대장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박성재 씨는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서 설치 대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대장은 길게 늘어진 설명이 아니라 한 줄짜리 사실들이었습니다. 채널 1, 채널 2 그렇게 끝까지 내려가면 마지막 줄은 딱 그 숫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채널 12 놀이터 미끄럼틀 방향. 비고 추가 설치 없음 2024년 12월 정기 점검 기준. 추가 설치 없음. 그 문장이 13번 화면의 현관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때부터 박성재 씨는 13번을 오작동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오작동이라면 기계가 고장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고장이라면 일정한 형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13번은 형태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현관 매트, 슬리퍼, 우산꽂이, 센서 등 누군가의 생활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남기려고 휴대폰으로 모니터를 찍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반사 때문에 보기 어렵더라도 형체는 남습니다. 그런데 그가 확인한 사진들은 이상하게도 13번 칸만 뭉개져 있었습니다.
같은 사진 안에 있는 1번부터 12번은 그럭저럭 찍혀 있는데 13번만 검은 잔상처럼 눌어붙은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초점 문제라면 전체가 흐려져야 합니다. 노이즈라면 화면 전체에 퍼져야 합니다. 하지만 13번만 정보가 빠진 것처럼 남는 느낌. 그래서 그는 그걸 사진 설명으로 꾸미지 않고 점검표의 언어로 바꿔 남겼습니다. 2시 52분 점검. 정상 영상 녹화 시간 동기. 추가 표기 13간헐 노출. 화면 내용 세대 현관 정면 구도 추정. 촬영 시도 시 해당 칸 화질 저하 반복. 그 정도로만 남겼습니다.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길게 쓰면 그 문장 자체가 불안이 되니까요. 며칠 뒤 이단지는 그걸 시간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관리사무소 민원대장을 보면 새벽 민원이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닙니다. 다만 특정 시각이 자꾸 겹치기 시작합니다. 2시 42분, 2시 43분, 2시 44분. 내용은 제각각입니다. 문 여닫는 소리, 복도 센서 등이 반복 점등, 공동 현관 쪽에서 들리는 작은 마찰음. 하지만 시각이 겹치면 사람은 그걸 우연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박성재 씨는 그 대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상한 시간대가 계속 찍힌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오는 날이면 자기 근무일지에도 늘 같은 시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2시 41분, 13번, 그리고 순찰 지연 5분. 그는 지연이라는 단어를 감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자의 지연은 사건을 만드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걸 업무 언어로 바꿔 적었습니다. 2시 41분 전후 13 노출 확인. 이후 순찰 시작 시각 평균 5분 지연. 지연 구간의 민원 접수 시각과 겹침. 그 문장들이 쌓이자 문제는 채널 하나가 아니라 단지의 리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가장 분명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13번 화면 속 현관이 매번 같지 않다는 걸 박성재 씨가 알아챈 순간입니다. 매트 무늬가 달라지고 슬리퍼 형태가 달라지고 우산 꽂이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같은 집이 아니라 다른 현관들이 같은 채널 번호로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지 안 여러 세대를 비추는 카메라가 어딘가에 따로 있다면 그건 설치 대장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장은 추가 설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 씨는 가장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확인을 올립니다. 사람을 데리고 현관을 확인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건 주민 불신을 부르고 민원을 폭발시킵니다. 대신 경비실 안에서 자기만 확인할 수 있는 흔적들을 묶어둡니다. 볼펜 위치, 서류철 각도, 의자 방향. 경비실을 비운 사이 누군가 들어왔는지 사람의 흔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 그런데 경비실 안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바뀌는 건 오직 화면 속 현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14일 2시 41분 그 화면에서 처음으로 센서 등 이상의 변화가 잡힙니다. 현관문 아래 바닥 가까운 위치에 금속성 반짝임이 3초 정도 나타났습니다. 키홀더처럼 보이기도 했고 문고리 장식의 반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 반짝임이 문 바깥이 아니라 문 안쪽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박성재 씨는 그걸 확신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확인 불가를 남기는 방식으로 자기 기록을 지켰습니다. 2025년 2월 14일 2시 41분 13 노출 중 현관문 하단부 금속 반사체 1회 확인 2초에서 3초.
위치 문 안쪽으로 보임 확인 불가. 이후 화면 흔들림 미세 증가. 촬영 시도 해당 칸만 잔상 반복. 그리고 그 메모를 남긴 직후 13번 화면 속 현관문 틈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열렸다고 말하기엔 작고 착실하고 넘기기엔 문틈의 검은 선이 분명히 달라진 정도. 그 변화가 일어난 시각도 똑같았습니다. 2시 41분. 현관문 틈이 달라진 건 정말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박성재 씨는 그걸 열렸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사람이라서입니다. 그는 늘 그렇듯 문장으로 자기 자신을 묶었습니다. 눈으로 본 것, 확인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걸 확인하려 들지 않겠다는 결심. 그날 밤 2시 41분의 13번 화면은 한동안 현관문을 정면으로 보여주다가 2시 44분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12개 배열로 되돌아갔습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면 사람은 안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정상이 회복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장이라면 끊기고 흔들리고 잡음이 남아야 하는데 13번은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박성재 씨는 그 사라짐이 더 불편했다고 합니다. 남는 잔상조차 없다는 건 실수로 생긴 흔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흔적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2시 41분 전후의 10분을 자기 근무의 중심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순찰 동선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연이 생기는 순간을 기록으로 잡아두려 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은 큰 일을 막기 위해 작은 걸 먼저 적어둡니다. 작은 게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놓치지 않으려는 본능입니다. 그는 종종 관리사무소에서 내려오는 서류철을 몰래 훑었습니다. 몰래라는 말은 과하지만 야간 근무자에게 관리사무소 문서란 결국 같은 단지의 몸통에서 나온 기록이니까요. 그중 박성재 씨가 유독 오래 들여다본 건 민원 접수 대장이었습니다. 대장은 감정이 없습니다. 누가 불안했는지, 누가 겁을 먹었는지 그런 건 남기지 않습니다. 돈과 시각과 조치 결과만 남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없는 대장에는 가끔 감정이 없는 방식으로만 드러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박성재 씨는 어느 날 대장 한 페이지를 보고 종이 끝을 오래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에 찍힌 시각들이 자기 근무 일지의 2시 41분과 거의 같은 거리로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걸 발췌처럼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야간 순찰 메모를 쓰는 공책 한쪽에 그냥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태로만 숫자를 옮겨두었습니다. 2025년 2월 8일 2시 43분 백사동 문 여닫는 소리 체감 순찰 확인 불가. 2025년 2월 11일 2시 44분 백삼동 센서 등 반복 점등 체감 점검 확인 불가. 2025년 2월 14일 2시 42분 백사동 공동현관 방향 발소리 추정 확인 불가. 그 줄들을 적어놓고 나서야 그는 자기 근무일지에 적힌 지연 5분이라는 문장이 어디에 맞물리는지 처음으로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2시 41분, 13번, 그리고 5분. 그 5분이 지나면 대장은 2시 42분, 2시 43분, 2시 44분으로 찍히기 시작합니다. 민원은 늘 체감으로 들어오고 체감은 항상 몇 분 늦게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민원 대장이 찍어내는 시각은 현상이 시작된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이상함을 더는 무시하지 못한 시간에 가깝습니다. 박성재 씨는 이 연결이 싫었습니다. 연결이 생기면 그 다음은 확인 욕구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그는 확인을 하기 위해
사람들의 집 현관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3번 화면이 보여주는 게 세대 현관 정면인 이상 어느 정도는 현실과 닿아야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식은 단지 내에서 가장 덜 공격적인 확인이었습니다. 순찰을 할 때 복도 끝까지 일부러 더 가지 않고 문 앞에서 멈추지도 않고 다만 지나가면서 매트의 무늬나 슬리퍼의 색 같은 눈에 남는 요소만 기억해 두는 것. 그건 감시가 아니라 야간 근무자가 자기 업무를 위해 자주 하는 습관에 가까웠습니다. 복도에 낯선 물건이 떨어져 있으면 그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며칠간 그 습관을 이어가던 중 박성재 씨는 13번 화면에서 본 현관 매트와 비슷한 무늬를 104동 7층에서 한 번 봤습니다.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낡은 아파트에는 비슷한 매트가 많고 슬리퍼도 어디서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서 센서 등이 그날 새벽 13번 화면처럼 희미하게 한 번 더 켜졌다 꺼지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는 그걸 민원처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공책에 업무용 메모로만 남겼습니다. 104동 7층 복도 센서 등 반응 느림. 현관 매트 무늬 유사. 확정 불가. 확정 불가. 이 단어는 박성재 씨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붙여둔 안전핀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전핀은 항상 마지막에만 붙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의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날 밤부터 박성재 씨는 2시 41분이 가까워지면 손이 먼저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채널을 넘기거나 설정을 건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칸이 나타날 때의 조건을 잡아내려는 습관. 같은 밤, 같은 자리, 같은 조명, 같은 사람의 눈. 조건을 최대한 같게 맞추면 변화는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18일 2시 41분 13번은 또 떴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화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깜빡임과 동시에 바로 현관이 잡혔습니다. 매트, 슬리퍼, 우산꽂이. 이제 박성재 씨는 그 구성만 봐도 그 칸이 그 칸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현관문 틈이 아니라 문 손잡이 쪽이 먼저 변했습니다. 정확히는 손잡이 주변의 밝기였습니다. 센서 등이 켜질 때의 밝기와 달랐고 누군가가 손잡이를 아주 가까이에서 가렸다가 천천히 치우는 것 같은 변화였습니다. 박성재 씨는 그 변화가 생긴 순간을 느낌으로 두지 않으려 바로 근무일지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는 일지를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읽었을 때 자기 혼자라도 같은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만 그날 일지에는 평소와 같은 문장들 사이에 한 문장이 끼어 있습니다. 2시 41분 13번 노출. 현관 손잡이 주변 밝기 변화 가림 발생 추정. DVR 목록 12번까지만. 경보 센서 알림 없음. 촬영 시도 해당 칸만 잔상.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그는 경비실 전화기를 받습니다. 전화가 울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스스로 묻는 질문이 항상 같은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가 저 앞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을 직접 쓰지 않기 위해 그는 더 건조한 표현을 찾습니다. 가림 발생 추정. 이 표현은 사람을 지우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지우면 기록은 조금 더 오래 버팁니다. 그날 새벽 그는 처음으로 관리사무소에 보고를 올릴지 고민합니다. 보고는 단지의 공기를 바꿉니다. 보고가 올라가면 기록이 개인 노트에서 단지의 문서로 넘어갑니다. 그 순간부터 특이사항 없음 처리라는 문장은 더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박성재 씨는
보고를 올릴 때도 감정이 아니라 형태로 올렸습니다. 그가 작성한 내부 보고 메모는 말을 최대한 줄인 문장이었습니다. 장비 문제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고 누군가가 있다는 말도 하지 않고 다만 숫자의 불일치를 남깁니다. 모니터에 미등록 표기 채널 13 간헐 노출. 발생 시각 2시 41분 전후 반복. DVR 목록 12채널만 확인됨. 화면 내용 세대 현관 정면 구도 추정. 휴대폰 촬영 시 해당 칸 잔상 반복. 확인 요청. 그 문장을 본 관리사무소의 반응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빠르지 않다는 건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가 유지되는 방식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며칠 뒤 박성재 씨에게 돌아온 건 장문의 답변이 아니라 짧은 전달 사항이었습니다. 입주민 불안 유발 표현 자제. 확인 불가 사안은 일시 화면 오류로 통일. 민원 응대는 순찰 우선. 그 전달 사항은 공지처럼 보였지만 박성재 씨에게는 다른 의미로 남았습니다. 단지는 확인보다 유지가 우선이라는 뜻. 그리고 유지가 우선인 곳에서는 이상함이 종종 표현 금지로 관리된다는 뜻. 그날 밤 그는 13번 화면이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는 표현은 과하지만 그 시간대에 눈이 모니터로 붙는 건 이제 습관이었습니다. 2시 41분 13번이 떴고 이번에도 현관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관은 이전보다 더 비어 보이는 현관이었습니다. 슬리퍼가 한 켤레뿐이었고 매트는 낡았는데 먼지가 유난히 고르게 깔려 있었고 우산꽂이는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사람이 자주 드나들면 먼지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발자국이 남고 매트가 조금씩 틀어지고 슬리퍼 각도가 바뀝니다. 하지만 그 화면은 생활이 있는데도 생활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성재 씨는 그 장면을 보고 처음으로 뒤늦게 이해되는 사실의 씨앗을 손에 줍니다. 이게 누군가의 현재 현관이 아니라면, 지금 이 시간의 현관이 아니라면, 그럼 이 화면은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 그 생각은 아직 문장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일막에서 그런 문장을 써버리면 모든 게 너무 빨리 무너집니다. 대신 그는 똑같은 방식으로만 남깁니다. 현관 생활감 낮은 먼지 균일. 출입 움직임 확인 불가. 채널 13 반복. 그리고 그 문장을 남긴 직후 13번 화면이 처음으로 다른 채널들과 같은 방식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현관문 주변만 미세하게 움직였는데 그날은 화면 전체가 아주 잠깐 흔들리며 마치 카메라가 어딘가에 부딪힌 것처럼 픽 하고 틀어졌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아래쪽에서 금속성 반짝임이 다시 한번 잡혔고 이번에는 위치가 더 분명했습니다. 문 안쪽, 바닥 가까이, 그리고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형태. 박성재 씨는 그걸 보고도 누군가를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주는 정보는 늘 사람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 흐름을 종이 위로만 옮겨두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는 근무일지의 맨 마지막 줄을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마감합니다. 2시 41분 전후 13 반복. 현관 화면 전체 흔들림 1회. 문 하단 금속 반사체 재확인문 안쪽 추정. 특이사항 없음 처리 불가 판단 추가 보고 예정. 이 문장 하나가 그를 다음 단계로 끌고 갑니다. 특이사항 없음 처리 불가. 그동안 단지가 유지되던 방식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등장한 순간부터 이 사건은 더 이상 경비실 모니터의 작은 오류가 아닙니다.
단지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덮어왔는지, 누가 어떤 문장으로 그걸 정리해왔는지 그걸 알아내는 쪽으로 흐름이 바뀝니다. 박성재 씨는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공실 관련 서류철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처음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그 서류철을 보는 순간 13번 화면에서 보던 현관 매트의 무늬와 슬리퍼의 형태가 전혀 다른 의미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시작된 시간도 다시 같은 숫자였습니다. 2시 41분. 박성재 씨가 관리사무소에서 처음으로 공실 서류철을 찾게 된 건 그가 스스로 근무일지에 특이사항 없음 처리가 어렵다는 문장을 남긴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보고서의 문장이 아니라 야간 근무자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적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무언가가 이상해도 단지의 방식대로 덮을 수 있었습니다. 확인 불가, 특이사항 없음. 하지만 2시 41분 전후로 반복되는 13번과 그 뒤에 따라붙는 5분의 지연, 그리고 같은 시간대로 쌓이는 민원 시각. 그 연결이 생긴 순간부터 덮는 문장은 더 이상 보호가 아니라 방치가 됩니다. 관리사무소 문서함은 낮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쇠가 있는 사람만 정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박성재 씨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서 좀 보겠다는 말 대신 자기 업무에 필요한 것부터 요청했습니다. CCTV 설치 대장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명목. 최근 정기 점검 서류를 확인하겠다는 명목. 그런 식으로 종이를 받아들고 자연스럽게 옆 서류철까지 눈을 옮겼다고 합니다. 공실 관리 대장. 그 대장은 단지의 조용함을 유지하는 방식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보여주는 종이었습니다. 몇 동 몇 호가 비어 있는지, 비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누가 마지막으로 점검했는지, 어떤 상태로 봉인되어 있는지. 대장에는 감정이 아니라 사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전출 완료. 리모델링 예정. 장기 공실. 관리비 정산 중. 그리고 가끔 그 단지 사람들은 입 밖에 잘 꺼내지 않는 문장도 섞여 있었습니다. 박성재 씨는 그 문장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공실이 13번 화면처럼 비어 보일 수 있는가만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훑을 때도 이유보다 날짜를 먼저 봤습니다. 거기에는 유독 오래 비어 있는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104동 7층에 두 세대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짧은 비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장기 공실, 정기 점검 대상, 현관 봉인 유지. 봉인 유지라는 말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막아둔 상태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박성재 씨는 그 단어가 13번 화면에서 보던 생활감이 낮은 현관과 맞물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13번 화면이 뜨는 밤이면 머릿속으로 현관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고르게 깔린 현관, 슬리퍼 한 켤레만 있는 현관, 우산 꽂이가 비어있는 현관, 그리고 현관문 하단 틈 안쪽에서 금속성 반짝임이 잠깐 잡히는 현관. 이 분류는 취미가 아니라 업무의 언어였습니다. 야간 근무자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을 때 범주를 만들고 범주로 버팁니다. 박성재 씨는 이 분류를 근무일지에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근무일지는 나중에 누군가가 볼 수 있고 그 누군가가 보는 순간 단지는 그 문장을 불안 유발 표현으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자기 공책 한쪽에만 짧게, 아주 짧게 표시를 남겼습니다.
2시 41분 13 현관 어슬리퍼 2. 2시 41분 13 현관 비슬리퍼 1 먼지 균일. 2시 41분 13 현관 시우산 꽂이 비움 센서 약함. 2시 41분 13 현관 비하단 반사. 그가 스스로 만든 표는 단지의 어떤 문서보다 솔직했습니다. 그 표에는 확인 불가라는 안전핀을 붙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반복이 남아 있었고 반복은 언젠가 현실과 닿게 됩니다. 현실과 닿는 순간은 대개 순찰입니다. 박성재 씨는 2시 41분에 13번이 뜨는 날이면 순찰을 더 빨리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5분 밀리던 걸 억지로라도 당기려 했습니다. 민원과 겹치는 시간대를 자기 손으로 끊어보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더 당기기 어렵습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아도 누가 들어오지 않아도 경비실 안에서 뭔가가 한 번씩 그를 붙잡는 느낌. 그 붙잡음은 공포가 아니라 업무상 지연의 형태로만 나타납니다. 볼펜이 굴러 떨어진 것도 아닌데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문서철을 덮었는데 다시 펼쳐 확인하게 되고 모니터를 지나치려다가 손이 다시 마우스로 가게 됩니다. 그는 그걸 집중력 저하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 아주 건조하게 일지에 남겼습니다. 2시 41분 전후. 순찰 시작 지연 반복. 지연 원인 특정 불가. 13번 노출일과 겹침. 그 문장이 쌓이기 시작하자 관리사무소 쪽에서도 형식적으로라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성재 씨에게 전달된 건 현장 점검 일정도 장비 교체도 아니라 짧은 안내 문장들이었습니다. 그 문장들은 딱 단지가 유지되는 방식만 담고 있었습니다. 확인 불가 사안은 일시 화면 오류로 통일. 민원 응대 시 자극적 표현 금지. 근무일지에는 사실만 간단히. 박성재 씨는 그 문장들이 자기에게 조용히 넘어가라는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넘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넘어가려면 2시 41분이 멈춰야 합니다. 13번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13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22일 2시 41분. 그날 13번 화면은 처음으로 현관문 봉인이 보이는 형태로 잡혔습니다. 현관문 손잡이 쪽에 투명 테이프 같은 것이 겹쳐 붙어 있었고 그 위에 얇은 종이가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봉인을 할 때 쓰는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문틈을 따라 테이프가 한 번 더 붙어 있는 형태. 박성재 씨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서류철에서 봤던 단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현관 봉인 유지. 그때부터 13번은 단순히 세대 현관을 비추는 화면이 아니라 봉인된 현관이 포함될 수 있는 화면이 됩니다. 단지 안에서 봉인된 현관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인된 현관은 대개 외부인이 건드리면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봉인된 현관 앞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가? 박성재 씨가 찾을 수 있는 답은 공식 문서 안에는 없었습니다. CCTV 설치 대장에도 없고 정기 점검표에도 없고 장비 사양에도 없습니다. 없는 걸 확인하는 작업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지침은 오히려 더 확실한 질문을 남깁니다. 없는 게 아니라 기록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 박성재 씨는 그 생각을 일지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지에서 가장 빨리 지워질 문장입니다. 대신 그는 자기 업무 범위 안에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사실만 다시 잡았습니다. 13번이 뜨는 시각이 매번 2시 41분 전후로 반복된다는 사실. 13번 화면에 나오는 현관이 한 집이 아니라 여러 형태로 바뀐다는 사실.
그중 일부는 생활감이 비정상적으로 낮고 먼지가 균일하게 깔려 있다는 사실, 그리고 때때로 현관문 하단 틈 안쪽에서 금속성 반사체가 잠깐 잡힌다는 사실, 그 네 가지 사실을 그는 보고 형태로 만들기로 합니다. 단지의 방식이 문장을 줄이려 한다면 자기는 문장을 줄인 채로라도 형태를 갖추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관리사무소에 남긴 보고는 언뜻 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별 내용이 없다는 건 별 내용이 없어도 이상함이 전달될 만큼 반복이 충분했다는 뜻입니다. 보고서에는 날짜가 있고 시각이 있고 조치 요청이 있습니다. 박성재 씨는 그걸 감정 없이 채웠습니다. 반복 발생 2시 41분 전후. 현상 미등록 표기 채널 13 노출. 특이 화면 내용이 세대 현관 정면 구도 추정, 일부 현관 봉인 흔적 추정. 확인 DVR 목록 12채널까지만 설치 대장 상추가 설치 없음. 요청 장비업체 점검 또는 DVR 로그 확인 필요. 보고를 올리고 나면 사람은 보통 잠깐 안심합니다. 공은 넘어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간은 공이 넘어가도 끝나지 않습니다. 야간은 다시 2시 41분을 데려옵니다. 2025년 2월 24일 2시 41분 13번 화면 속 현관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슬리퍼는 가지런했고 매트는 틀어지지 않았고 먼지는 여전히 균일했습니다. 그런 현관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서도 쉽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바람이 들고 먼지가 쌓이고 먼지의 결은 한쪽으로 흐릅니다. 누군가 한 번이라도 문을 열면 매트가 살짝 밀리고 슬리퍼 각도가 바뀝니다. 그런데 13번 속 현관은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예 출입이 없어서도 아니라 마치 그 장면 자체가 지정된 형태로 고정된 것처럼 박성재 씨는 그 고정감이 불편했습니다. 현실의 현관은 항상 조금씩 어긋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고정감 위로 처음으로 확실한 변화가 올라옵니다. 현관문 하단 틈 안쪽에서 금속성 반짝임이 다시 잡혔고 이번에는 단순한 반사가 아니라 형태가 잠깐 생겼습니다. 가느다란 금속선, 마치 작은 걸쇠나 얇은 고리 같은 것, 2초에서 3초, 그 정도로 짧았습니다. 짧다는 건 촬영으로 남기기 어렵다는 뜻이고 남기기 어렵다는 건 다시 2시 41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박성재 씨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화면은 그럭저럭 남고 13번 칸만 잔상처럼 뭉개집니다. 그는 그 현상을 감정적으로 쓰지 않고 업무 언어로만 남깁니다. 촬영 시도 결과 13번 칸 정보 저하 반복. 형태 확인 금속선 형태 잠깐 노출. 위치 문 하단 틈 안쪽으로 보임 확정 불가. 확정 불가. 그 단어는 박성재 씨에게 여전히 안전핀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핀이 있다는 건 그 앞에 이미 폭발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날 새벽 그는 순찰을 나가기 전에 경비실 출입문 손잡이를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처음으로 경비실 밖이 아니라 경비실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느낀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3번이 뜨는 순간마다 경비실 안의 시간이 먼저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단지 전체의 민원 시각으로 번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단순한 의심을 처음으로 입 밖에 내지 않는 방식으로만 꺼냅니다. 13번 화면이
진짜 실시간 화면이 맞는지. 그 의심은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저 화면이 실시간이 아니라면 저 현관의 먼지가 균일한 이유도, 슬리퍼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도, 봉인 흔적이 보이는 이유도 전부 다른 설명을 갖게 됩니다. 박성재 씨는 그 의심을 아직 결론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2시 41분을 위해 한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 DVR의 저장 로그를 그 시간대만 따로 확인하는 준비. 그 준비를 끝내고 근무일지 마지막 줄을 덮을 때 그는 평소처럼 특이사항 없음을 적지 못합니다. 그날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남습니다. 2시 41분 전후 반복 현상, 실시간 여부 확인 필요. 그리고 그 문장을 남긴 밤부터 13번 채널은 현관을 보여주는 화면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화면이 됩니다. 박성재 씨가 준비한 건 거창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야간 근무자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한 가지뿐입니다. 같은 시간대의 흔적을 같은 방식으로 모으는 것. 그가 노린 시간은 늘 같았습니다. 2시 41분 전후. 그날도 그는 모니터를 오래 바라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늘 해당 시간이 사라지고 그 사라진 시간이 민원 접수 시각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간대를 본다가 아니라 남긴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DVR의 저장 로그, 이벤트 로그, 그리고 백업 기록. 야간 경비실에는 어느 서랍에든 USB가 하나쯤 굴러다닙니다. 주차장 사고가 났을 때, 차단기 앞에서 실랑이가 생겼을 때, 민원이 반복될 때, 영상은 늘 나중에 필요해질 것을 전제로 움직입니다. 박성재 씨는 USB를 꽂기 전에 먼저 로그부터 봤습니다. 그가 찾은 건 영상이 아니라 영상이 남는 방식이었습니다. DVR 메뉴 안쪽에는 사용자가 잘 들어가지 않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시간 동기 기록, 로그인 기록, 설정 변경 기록. 기기가 스스로 남기는 문장들. 그는 2시 41분 전후를 중심으로 하루, 이틀, 일주일을 넘겨가며 그 문장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조용한 단지의 조용한 방식이 다른 형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눈에 띈 건 시간 동기 항목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2시 41분에, 어느 날은 2시 42분에, 어느 날은 2시 40분에 비슷한 구간에서 기기 시간이 아주 미세하게 조정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초 단위, 길어도 1분이 안 되는 조정. 보통은 의미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면 기기 시간이 살짝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 씨가 불편했던 건 미세한 조정 자체가 아니라 그 조정이 남는 모양이었습니다. 기록은 이상할 정도로 단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같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처럼 그는 그 줄들을 사진으로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13번 칸이 늘 뭉개졌던 것처럼 로그 화면도 번지면 남는 건 억울함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이에 옮겼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2시 41분 전후. 타임 싱크 실행 흔적 반복. 설정 변경 기록 일부 동반. 그 문장을 적어놓고 나니 그가 그동안 지연이라고 불렀던 5분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지연이 자기 몸의 지연이 아니라 기기의 시간이 흔들리며 생긴 틈이라면 그 틈이 생길 때 모니터 배열이 흔들리고 13번이 끼고 민원이 이어졌다면 그건 더 이상 현관 화면 하나의 이상이 아닙니다. 단지의 시간이
아주 짧은 간격으로 한 번씩 접혔다 펴지는 느낌. 박성재 씨는 이 느낌을 문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느낌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는 증거를 찾는 쪽으로 갔습니다. 다음 2시 41분을 기다리며 그는 백업 준비를 해뒀습니다. 기기에서 특정 시간대만 잘라 USB로 내보내는 기능. 이건 기기가 영상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6일 2시 41분 13번이 뜨고 현관이 잡혔습니다. 봉인 흔적이 보이는 손잡이 쪽, 까지런한 슬리퍼, 먼지가 균일한 바닥. 그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보는 순간 늘 시간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대신 2시 41분부터 2시 45분까지 4분, 그 4분만 백업을 걸었습니다. 이때부터 단지의 이상함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지 않는 것으로 형태가 바뀝니다. 백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행률이 올라가고 완료 표시가 뜨고 USB가 안전하게 분리됩니다. 그는 확인을 위해 관리사무소 컴퓨터에서 백업 영상을 열어봤습니다. 대개는 여기서 끝납니다. 영상이 남으면 현상도 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영상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1번부터 12번까지는 남아 있었는데 그 시간대의 화면 배열은 언제나처럼 12개로만 저장돼 있었습니다. 13번 칸이 없었습니다. 박성재 씨는 처음엔 자기가 잘못 설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업 메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채널 선택은 전체, 시간대 선택은 2시 41분부터 2시 45분, 저장 형식 정상. 그런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12개만 남습니다. 13번째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가 느낀 건 단순한 황당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13번이 화면에만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화면에만 존재한다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을 남깁니다. 실시간이 아니라는 가능성, 혹은 다른 경로로 들어오는 영상이라는 가능성. 박성재 씨는 여기서부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확인을 잘못하면 단지의 방식이 먼저 작동합니다. 일시 화면 오류로 통일, 불안 유발 표현 자제. 그 문장들이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종이를 만듭니다. 이번엔 근무일지 문장도 아니고 보고 메모 문장도 아닙니다. 사실 확인 목록에 가까운 문장. 2시 41분 전후 13번 화면 노출 확인 모니터 표기. 동일 시간대 DVR 백업 결과 13번 화면 저장되지 않음. 동일 시간대 이벤트 로그 타임 싱크 기록 반복 확인. 요청 장비업체 로그 점검 및 외부 접속 여부 확인. 그는 그 문장을 들고 관리사무소에 올렸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이상함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이상함이 번지지 않게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반응은 언제나 짧습니다. 길게 쓰면 문장이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업체 점검 일정이 잡혔고 점검 결과는 여느 때처럼 단정한 종이 한 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이에는 기계가 고장 나지 않았다는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기계가 고장 나지 않았다는 말은 대개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문서는 이런 문장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간 동기 설정 정상, 저장 장치 정상, 채널 수 11호 설정 정상, 외부 접속 기록 없음 확인 범위 내, 추가 채널 확인 불가, 특이사항 없음. 박성재 씨는 그 확인 범위 내라는 말에 오래 걸렸습니다. 확인 범위. 그 말은 확인하지 않은 범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업체가 확인하지 않은 범위는 대개 단지 내부의 네트워크, 관리사무소가 따로 갖고 있는 공유기, 그리고 관리자 계정입니다. 박성재 씨는 그날 이후 2시 41분을 볼 때 현관이 아니라 경비실 안의 작은 표시들을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배열이 바뀌는 순간 DVR의 녹화 아이콘이 깜빡이는지, 네트워크 표시가 흔들리는지, 시간 표시가 잠깐 멈추는지. 그는 2시 41분이 되면 자기 눈이 화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스스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다른 사실을 끌어올립니다. 민원 접수 대장을 보면 2시 42분, 2시 43분, 2시 44분에 몰리던 시각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우연처럼 보였지만 박성재 씨는 그 변화가 자기 지연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봤습니다. 즉 13번이 뜨는 시각은 비슷한데 민원 시각은 밀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간격이 점점 넓어집니다. 이건 사람들이 느끼는 이상함이 무뎌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참는 방식을 배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단지에서 반복되는 이상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밖으로 터져나가든가 안으로 흡수되든가. 관리사무소의 문장들은 후자를 선택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확인 불가, 일시 오류, 특이사항 없음. 그 문장들이 쌓일수록 입주민들은 민원을 덜 넣습니다. 민원을 덜 넣을수록 대장은 더 조용해집니다. 대장이 조용해질수록 현상은 더 오래 남습니다. 박성재 씨는 그 구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방식으로 확인 범위를 넓히려 합니다. 그가 선택한 건 DVR 계정 목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단지 장비는 관리자 계정 하나로 운용됩니다. 그리고 그 계정은 업체가 관리사무소가 혹은 이전 경비반장이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성재 씨는 계정 목록을 보다가 자기가 처음 보는 형태의 사용자 항목 하나를 봤습니다. 이상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한 형태였습니다. 임시, 테스트, 혹은 기기 설치 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기본 계정 같은 것. 그 계정이 언제 마지막으로 접속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은 박성재 씨가 이제 너무 익숙해진 숫자였습니다. 2시 41분 전후. 그는 그 순간을 확신으로 만들지 않으려 바로 종이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근무일지에 남겨온 문장들과 맞춰보기 시작합니다. 13번이 뜬 날, 순찰이 밀린 날, 민원이 찍힌 날, 그리고 그 계정 접속 흔적이 남은 날. 겹칩니다. 완벽하게. 그때 박성재 씨가 느낀 건 공포가 아니라 뒤늦게 이해되는 종류의 꺼림칙함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13번 화면이 어디를 비추는지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비추는지가 아니라 누가 켜는지. 그가 처음 받았던 인수인계 메모에는 불필요 조작 금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남긴 사람은 아마도 13번을 켜는 방식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직접 쓰지 못하고 시간만 찍어두고 조작하지 말라는 말로 돌려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박성재 씨는 그 메모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2시 41분 전후. 불필요 조작 금지. 이제 그 문장이 다르게 읽힙니다. 불필요 조작 금지가 아니라 불필요 확인 금지였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그날 밤
그는 2시 41분을 기다리면서 경비실 안에 아주 작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DVR 설정 화면을 그 시간대에 열어두는 것. 모니터가 바뀌는 순간 설정이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기기가 무엇을 스스로 실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2025년 3월 1일 2시 41분 모니터 배열이 잠깐 흔들리고 13번이 끼었습니다. 현관이 뜨고 봉인 흔적이 보이고 먼지가 균일하게 깔린 바닥이 보였습니다. 그때 설정 화면의 한 항목이 아주 짧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말 짧게, 눈을 깜빡이면 놓칠 정도로 원격 접속 상태 표시가 잠깐 켜졌다가 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성재 씨는 그걸 확정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확정으로 적는 순간 단지는 그 문장을 지울 수 있습니다. 대신 그는 그날의 마지막 문장을 이제까지 중 가장 건조하게 남겼습니다. 2시 41분 전후 13번 노출과 동시에 접속 상태 변화 추정 확인 필요. 13번 화면 저장 불가 현상 지속. 그리고 그는 그 순간부터 현관문 하단 틈에서 반짝이던 금속선을 다르게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문 안쪽의 무언가가 아니라 봉인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장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 또는 봉인을 누군가가 다시 손대고 있다는 흔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이 사건은 다시 뒤집힙니다. 13번 화면이 공실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공실이라는 단어가 13번을 숨기기 위한 가장 쉬운 설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쪽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박성재 씨가 정말 확인해야 할 건 현관이 아닙니다. 그 현관을 누가 왜 매번 2시 41분에 켜고 있는지입니다. 그가 다음 날 관리사무소 문서함에서 열쇠 대장 철을 찾게 되는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박성재 씨가 관리사무소 문서함에서 열쇠 대장 철을 찾으려 했던 건 13번 채널이 어디를 비추는지보다 누가 켜는지가 더 현실적인 문제라는 쪽으로 기록이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경비실에서 보는 이상은 늘 화면에서 시작하지만 끝은 대개 종이에서 납니다. 종이는 누가 무엇을 만졌는지를 남기니까요. 열쇠 대장 철은 대부분 단지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과 단지가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것이 같은 칸에 들어있는 서류입니다. 분실 사고를 막기 위한 서류이면서 동시에 누군가가 밤에 어디로 갔는지를 가장 건조하게 보여주는 서류. 박성재 씨는 그 철을 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익힌 단지의 방식은 직접 묻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직접 묻는 순간 문장은 통일되기 때문입니다. 일시 오류 확인 불가 특이사항 없음. 그 문장들이 먼저 튀어나와 질문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업무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열쇠 대장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빠르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장은 빨리 넘기면 시간을 놓칩니다. 시간을 놓치면 2시 41분이 사라집니다. 열쇠 대장에는 비슷한 문장이 반복됩니다. 열쇠 번호, 사용 목적, 반출 시각, 반납 시각, 서명. 그 단지의 서명은 대체로 단정했고 글씨는 꾸준히 같은 사람 손이었습니다. 즉 열쇠는 대부분 같은 소수의 사람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 씨가 찾은 건 공실 열쇠 항목이었습니다. 장기 공실, 봉인 유지, 정기 점검 대상. 그 항목은 대개 낮 시간대에 찍혀 있었습니다. 10시대, 11시대, 14시대. 그게 정상입니다. 공실 점검은 낮에 하고 낮에 처리해야 민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더 넘기자 정상적인 시간 사이에 이상하게도 같은 숫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2시 41분. 처음엔 박성재 씨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대장은 손으로 쓰는 서류라 숫자 하나쯤 삐끗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숫자가 한 번이 아니라 몇 달치에 걸쳐 비슷한 위치에 반복되면 그건 삐끗함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박성재 씨는 그 자리에서 종이를 뜯어내거나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장에 손을 대는 순간 단지의 공기가 바뀝니다. 그는 대신 자기 공책에 아주 짧게 옮겨 적었습니다. 대장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핵심만 남기는 방식으로 공실 열쇠 반출 2시 41분 반납 2시 54분 목적 점검 서명 동일 공실 열쇠 반출 2시 41분 반납 2시 52분 목적 환기 서명 동일 공실 열쇠 반출 2시 41분 반납 2시 45분 목적 확인 서명 동일 목적이 서로 달랐습니다. 점검, 환기, 확인 단어만 바꾸면 의심이 줄어드는 걸 누군가는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납 시간이 늘 2시 50분대에 모여 있었습니다. 박성재 씨가 근무일지에 적어왔던 5분 지연과 비슷한 길이의 틈. 그 틈이 누군가에게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열쇠 대장을 덮을 때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동안 2시 41분은 모니터 속 숫자였는데 이제는 종이 속 숫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종이 속 숫자는 누군가의 손을 전제로 합니다. 그날 밤 박성재 씨는 경비실로 돌아와 2시 41분을 기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다리면 사람은 스스로 사건을 키웁니다. 그는 기다림 대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는 늘 현실적인 것부터입니다. 순찰 동선을 바꾸지 않고 추가 인력을 요청하지 않고 그저 확인 가능한 것을 늘리는 방식. 그는 경비실 서랍에서 예비봉인 스티커 한 장을 꺼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쓰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스티커. 택배 분실 민원이 있었을 때 보관함에 붙이던 것. 찢어지면 흔적이 남는 재질. 그가 그걸 꺼낸 이유는 13번 화면 속 현관에서 보이던 테이프와 얇은 종이, 그 봉인 흔적이 진짜 봉인인지 아니면 봉인처럼 보이게 만든 건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하는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공실 열쇠가 반출되는 날이면 문 앞 봉인이 어딘가에서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열쇠 대장이 거짓이거나 13번 화면이 다른 시간의 장면이거나 혹은 봉인이 실제로 열쇠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박성재 씨는 공실로 표시된 세대 중 하나가 있는 층을 평소 순찰처럼 지나가며 문 앞 봉인의 모서리를 눈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손대지 않았습니다. 손대면 그 순간부터 확인은 조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문 앞에서 아주 작은 차이를 봤다고 합니다. 봉인 테이프가 겹쳐붙은 부분에 아주 얇은 먼지 결이 한 줄 더 생겨 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 손을 댄 뒤 다시 붙였을 때만 생기는 결입니다. 붙였다 떼면 먼지의 흐름이 끊깁니다. 박성재 씨는 그 결을 근무일지에 쓰지 않았습니다. 근무일지는 단지의 문장이 됩니다. 그는 자기 공책에만 한 줄로 남겼습니다. 공실 추정 세대 봉인 겹침부 먼지결 변화 손댄 흔적 가능 확정 불가. 확정 불가. 그는 여전히 그 안전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핀을 달았다는 건 그 앞에 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2시 41분 13번이 떴고 현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봉인 흔적이 잡혔습니다. 투명 테이프와 얇은 종이의 겹침, 손잡이 주변의 눌림 자국. 박성재 씨는 그 화면을 오래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그는 DVR의 설정 화면을 이미 열어두고 그 순간에 무엇이 바뀌는지만 보려 했습니다. 2시 41분이 지나며 모니터 배열이 흔들릴 때 설정 화면의 작은 상태 표시가 잠깐 켜졌다 꺼졌습니다. 그는 그걸 확정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일지에 이전과 다르게 같은 말이 아닌 조금 더 좁은 말을 남겼습니다. 2시 41분 전후 13번 노출 시 접속 상태 표시 순간 변화 재확인 짧음 13번 저장 불가 현상 지속. 그 한 줄이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열쇠 대장의 2시 41분과 접속 상태 변화의 2시 41분이 이제 같은 페이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박성재 씨는 관리사무소에 다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번엔 화면을 말하지 않고 대장을 말했습니다. 대장은 단지의 언어로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장은 단지의 책임이니까요. 그가 남긴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길어지면 단지는 요지만 남깁니다. 그는 단지가 요지만 남기기 전에 요지만 올렸습니다. 2시 41분 전후 공실 열쇠 반출 기록 반복 확인. 동일 시간대 13번 노출 및 접속 상태 변화 정황. 확인 요청 공실 열쇠 관리 주체, 반출 사유, 점검 실제 여부. 보고를 올리고 나서 관리사무소의 반응은 이전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무시가 아니라 민감함에 가깝습니다. 며칠 뒤 박성재 씨에게 전달된 건 업체 점검표가 아니라 내부 전달 메모였습니다. 그 메모는 정말로 단지다운 문장이었습니다. 입주민 문의 시 전기시설 점검으로 안내 통일. 공실 관련 사항은 외부 공유 금지. 경비 근무 일지에는 세부 내용 기재 자제. 이 문장은 없다가 아니라 말하지 말라에 가까운 문장입니다. 박성재 씨는 그때 확신을 얻었습니다. 13번이 단지의 오작동이 아니라 단지가 관리하려는 무언가의 일부라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은 새로운 방향을 만듭니다. 현관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열쇠를 확인해야 합니다. 열쇠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열쇠가 어디서 나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가 집중한 건 열쇠 보관함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내부의 작은 금고 또는 경비실 벽면의 락커. 단지마다 다르지만 열쇠는 항상 누가 봐도 안전해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박성재 씨는 그 보관함 앞에 서서 손대지 않고 바닥만 봤다고 합니다. 바닥에는 아주 작은 종이 가루 같은 것이 고르게 깔려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뿌린 흔적처럼. 그 단지가 새로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 구석에서 종이가 저절로 갈릴 이유도 없는데 유독 그 앞에만 균일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 씨는 13번 화면에서 보던 먼지가 균일한 현관을 떠올렸습니다. 먼지가 균일한 건 사람이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움직인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균일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문을 열었는지 바닥의 결로 확인하는 방식. 그걸 떠올리는 순간 현관문 하단 틈에서 반짝이던 가느다란 금속선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봉인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누군가가 봉인을 다시 걸기 위해 쓰는 작은 도구일 가능성. 박성재 씨는 그 가설을 확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확정은 위험합니다. 확정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이 움직이면 단지는 더 깊이 덮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확인을 하나 더 준비합니다. 2시 41분에 열쇠 대장이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 공실 열쇠를 반출한다면 그 반출은 어딘가에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서명, 반출함의 자물쇠 각도, 보관함 도어의 손자국, 그리고 무엇보다 CCTV 12번 안에서의 동선. 박성재 씨는 다음 2시 41분을 기다리며 모니터의 1번부터 12번을 처음으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 중심으로 재배열합니다. 주차장과 공동현관, 관리사무소 복도 쪽 카메라, 열쇠 보관함이 있는 위치로 이어지는 동선. 그 재배열은 업무상의 재정리로 보이지만 박성재 씨에겐 단지의 언어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2시 41분 모니터 배열이 흔들렸고 13번이 끼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 씨는 13번을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13번을 무시한 채 1번부터 12번을 붙잡았습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아무도 없었고 공동현관도 조용했고 관리사무소 복도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쇠 보관함이 있는 쪽 카메라만 순간적으로 노이즈가 올라왔다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짧게 눈을 깜빡이면 놓칠 정도로 박성재 씨는 그 노이즈가 생긴 정확한 시각을 손목시계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아주 건조하게 자기 공책에 남겼습니다. 2시 41분 열쇠 보관함 방향 카메라 노이즈 1회. 사람 확인 불가. 사람 확인 불가. 그 문장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핀이 아니라 확신의 방식이 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흔적이 생긴다는 것. 13번은 저장되지 않고 열쇠 대장에는 2시 41분이 남고 보관함 앞 바닥에는 균일한 가루가 있고 해당 방향 카메라에는 노이즈가 뜬다. 이 네 가지가 한 덩어리로 묶이는 순간 박성재 씨는 더 이상 어디에 현관이냐를 묻지 않게 됩니다. 그는 왜 이 단지는 이 시간에만 이 방식으로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하나의 선택지가 남습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열쇠 대장과 실제 열쇠 보관함의 움직임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종이 위로 올려놓는 것. 그가 다음 날 관리사무소 문서함에서 열쇠 반출 규정처를 꺼내게 되는 건 그 선택지를 실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열쇠 반출 규정철은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두꺼운 규정집이 아니라 몇 장짜리 문서 묶음. 단지가 큰일이 나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 만든 문장들은 대개 길지 않습니다. 길어지면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성재 씨가 그 철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원칙이 아니라 예외였습니다. 공실 열쇠 반출은 원칙적으로 관리사무소 근무시간 내 처리, 야간 반출은 비상 점검 또는 사고 대응의 하남, 야간 반출 시 2인 확인 및 사유 기재, 반출 반납 시각 기록 필수, 봉인 훼손 발견 시 즉시 보고. 문장들이 깔끔했습니다. 깔끔한 문장이라는 건 위반을 발견하기 좋다는 뜻입니다. 박성재 씨는 열쇠 대장에 반복되던 2시 41분을 떠올렸습니다. 2시 41분 반출, 2시 50분대 반납. 목적은 점검, 환기, 확인으로 매번 달라져 있었고 서명은 거의 같았습니다. 2인 확인. 그 문장과 대장의 단정한 서명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걸 의심으로 굴리지 않으려고 자기 방식대로 정리했습니다.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업무 메모로만 바꿔 적는 방식. 야간 반출은 비상 점검만. 이인 확인 필수. 사유 기재 필수. 그 세 줄만으로도 열쇠 대장 속 2시 41분은 이미 규정 밖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누가 그 서명을 쓰는지였습니다. 서명은 대개 단지의 손입니다. 손을 알면 문장도 따라옵니다. 박성재 씨는 관리사무소에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답은 통일됩니다. 정기 점검, 일시 오류, 특이사항 없음. 그래서 그는 대장을 넘기며 서명이 반복되는 페이지 같은 글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가 다른 서류에도 남아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민원 접수대장의 처리자란, 시설 점검표의 확인자란, 내부 전달 메모의 작성자란 같은 사람 글씨는 아무리 단정하게 숨겨도 끝에서 티가 납니다. 회계 속도, 숫자 1의 모양, 받침을 빼는 습관. 박성재 씨는 그 습관을 기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이 가리키는 방향만 머릿속에 세워뒀습니다. 2시 41분은 단지의 숫자가 아니라 특정한 손의 습관일 수 있다. 그날부터 2시 41분의 의미는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모니터의 이상이 아니라 열쇠의 이동, 열쇠의 이동이 아니라 서류를 움직이는 손, 그리고 그 손이 움직일 때마다 CCTV는 사람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같은 방식으로 무뎌졌습니다. 박성재 씨는 확실한 확인을 위해 한 번 더 조용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열쇠 보관함 앞 바닥에 종이 가루가 고르게 깔려 있던 것을 그는 잊지 못했습니다. 누가 지나갔는지 결을 보고 싶은 사람만이 그런 방식으로 바닥을 정리합니다. 그는 그날 밤 자기 방식의 결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아주 얇은 분필가루. 경비실에서 쓰는 게 아니라 택배 보관함 표시할 때 쓰는 작은 분필 조각을 읊게 만든 정도. 눈에는 잘 안 띄지만 발이 지나가면 결이 끊깁니다. 그는 그 가루를 보관함 앞에만 뿌리지 않았습니다. 보관함에서 관리사무소 복도로 이어지는 짧은 동선에 끊어지는 지점을 몇 군데 만들어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2시 41분은 왔습니다. 모니터 배열은 흔들렸고 13번은 끼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 씨는 그 칸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13번은 그를 붙잡는 장치라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번부터 12번을 동선 중심으로 붙잡았습니다. 주차장 입구는 조용했고 공동 현관도 비어 있었고 관리사무소 복도도 평소처럼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쇠 보관함 방향 카메라가 또 한 번 아주 짧게 노이즈를 올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박성재 씨는 그 순간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숫자는 보지 않아도 몸이 압니다. 그는 바로 경비실을 나갔고 관리사무소 쪽으로 걸었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뛰면 경비실 밖의 시간은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립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고 누군가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열쇠 보관함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바닥을 먼저 봤습니다. 가루의 결이 하나 끊겨 있었습니다. 끊김은 발자국처럼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균일한 면이 한 번 눌렸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정리된 느낌. 누군가 지나가고 누군가 그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가 숨을 고르는 사이 보관함 문은 닫혀 있었고
자물쇠 각도도 평소와 비슷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완벽하게 정리된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함은 그날의 가장 큰 불안이었습니다. 박성재 씨는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가 열리자마자 열쇠 대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페이지에 또 같은 시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2시 41분 반출, 2시 54분 반납, 목적 점검, 서명 단정, 이인 확인란은 여전히 비어 있거나 형식적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박성재 씨는 이제 그 문장을 모니터 이상과 묶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열쇠 대장에 남는 2시 41분은 13번 채널이 켜지는 2시 41분과 같은 종류의 흔적입니다. 둘 다 남아있는데 잡히지 않는다는 쪽으로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13번 화면 속 현관이 봉인 흔적을 더 분명히 보여주던 순간이 박성재 씨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봉인의 겹침, 손잡이 주변의 눌림, 하단 틈 안쪽의 금속 반짝임. 그것들은 누군가가 봉인을 지키는 흔적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봉인을 다시 만드는 흔적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박성재 씨는 그 금속 반짝임을 현관 안쪽의 물건이라고만 보지 않게 됐습니다. 봉인을 고정하는 얇은 금속선, 테이프를 다시 걸기 위한 작은 도구, 혹은 문틈에 무언가를 끼워 넣어 열지 않고도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장치. 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단지의 기록들이 한 방향으로 계속 몰렸기 때문입니다. 공실, 봉인 유지, 야간 점검, 일시 오류, 특이사항 없음. 이 문장들은 사람을 지우는 문장입니다. 사람이 지워지면 남는 건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박성재 씨는 결국 한 번 더 확인 범위를 넓히려 했습니다. 이번엔 로그가 아니라 종이입니다. 종이는 단지가 숨기고 싶어도 완전히 지우긴 어렵습니다. 그는 관리사무소의 서류함에서 공실 관련 점검 체크리스트를 찾았습니다. 정기 점검표, 환기 확인표, 봉인 확인표. 표들은 대부분 낮 시간대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쇠 대장에 2시 41분이 찍힌 날들에는 이상하게도 낮에 찍혀야 할 확인표가 비어 있거나 표식만 남아 있거나 서명이 급하게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즉, 밤에 점검했다고 적어 놓고 낮에는 그 점검을 기록으로 마감하지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점검은 업무가 아닙니다. 업무가 아니라면 그 밤에 2시 41분은 점검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박성재 씨는 그 가능성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는 단지의 문제가 됩니다. 대신 그는 근무일지에 딱 한 문장만 더 남겼습니다. 그 문장은 누가 봐도 공포가 아니라 누가 봐도 업무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지워지기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2시 41분 전후 공실 열쇠 반출 반복과 관련 점검 서류 마감 불일치 확인 필요. 며칠 뒤 박성재 씨에게 인사 관련 종이가 내려왔습니다. 야간 근무 조정, 배치 변경, 인수인계 대상. 단지에서는 큰 소리 대신 종이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 종이에는 그럴듯한 이유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무 효율, 민원 대응, 내부 운영. 하지만 박성재 씨는 그 종이가 내려오는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2시 41분을
종이로 옮겨놓은 뒤부터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근무일 전날 밤에도 경비실에 앉았습니다. 2시 41분. 모니터가 흔들리고 13번이 끼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13번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1번부터 12번을 봤습니다. 그날은 열쇠 보관함 방향 카메라가 노이즈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관리사무소 복도 끝 불이 꺼진 문 하나의 손잡이가 아주 잠깐 빛을 반사했습니다. 반사는 금속이 가진 성질입니다. 그 성질이 보였다는 건 누군가가 거기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단지 조명의 흔들림일 수도 있습니다. 확정할 수 없는 것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성재 씨가 확정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단지에서 2시 41분은 우연처럼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숫자는 언제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만 반복된다는 것. 박성재 씨가 떠난 뒤 다음 야간 근무자가 경비실 서류철을 받았을 때 그 서류철 맨 뒤에는 또 작은 메모지가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정식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 급히 남긴 종이. 그 종이에는 설명 대신 시간이 먼저 찍혀 있었습니다. 2시 41분 전후. 불필요 조작 금지. 여기까지가 새벽 2시 41분마다 아파트 경비실 모니터에 존재하지 않는 채널이 끼어들었던 기록입니다. 처음엔 장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목록엔 없고 저장도 안 되고 찍어도 남지 않는데 모니터에만 떠오르는 화면.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숫자는 모니터 밖으로 번졌습니다. 민원 접수 대장에 남는 시각, 열쇠 대장에 반복되는 반출 반납, 정리된 바닥의 결,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올라오는 노이즈. 그 모든 게 같은 자리로 모였습니다. 2시 41분. 이 이야기가 불편한 이유는 확실한 결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확실한 결론이 없는데도 기록들이 너무 단정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 그리고 그 단정함이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습관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도 어딘가의 경비실에서는 없는 채널이 켜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믿는 시간에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믿는 방식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난 뒤 당신도 밤에 문득 숫자를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계를 보거나 휴대폰 화면을 켜거나 복도 센서 등이 한 번 더 들어오는 걸 보면서요. 그리고 만약 그 숫자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겹친다면 그때는 그게 정말 우연인지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밤의 서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